매주 화요일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대구에서 10대 손자들이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지난달에 열렸는데요.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또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처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대구 친할머니 살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난 8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흉기로 할머니를 살해하고 그리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생은 할머니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이 됐는데요. 부모의 이혼 후 10년 동안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어서 지역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들 형제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형제 모두 10대잖아요. 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좀 다르다고요. 네, 형이 18살, 동생이 16살인 청소년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는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소년의 평소 행실이라든가 가정환경 등 전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사회봉사라든가 위탁보호 아니면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인과는 달리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데 살인이나 성범죄와 같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세 이상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될 경우라고 하면 20년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이 사건도 그렇고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도 낮아지고 재범률도 늘었다고요. 네, 지난 8월 경기 의정부에서 한 30대 남성이 고교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지면서 당시 30대 남성을 폭행했던 3명의 고교생들이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전북에서는 10대 청소년 3명이 또래 2명을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질러서 지난 5월 선고를 받았을 때 1명은 기소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형사처벌을 면했는데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에서 13세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형사 미성년자를 말하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지난해 9,600여 명으로 5년 만에 46.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범률도 높아졌는데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소년 보호관찰 대상 10명 중 1명 이상의 12.4%가 재범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 보니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사실 청소년 범죄는 교화와 선도를 통한 재사회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보다도 보호 처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이 나는 미성년자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도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은 국선 사건으로 피해자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청소년 범죄는 전과 기록 남지 않잖아요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학생 지도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죄 경력 조회를 했을 때는 전과 기록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까지 평생 남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을 보면 당연히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의 기준도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도록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10대들의 범죄 형태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은 관대하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된다는 요구가 사실 많았습니다.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과 미국 11개 주에서는 만 10세로 형사 미성년자가 우리보다 낮은데요. 그래서 지난 9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청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엄한 처벌도 사실 중요할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교화와 선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법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